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우와 원 시간이 됐고요. 이번 시간에는 갑자기 영상을 찍게 됐는데 그래도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고요. 학습지 내용이랑 교과서 112페이지부터 115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 같이 확인하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배울 내용은 물과 대기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1학기 때는 대기에 대해서 따로, 그리고 물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놓고 배웠었는데 그 두 개를 다 배웠으니까 이제 2학기 때 요번 단원에서부터는 대기랑 해양은 어떤 식으로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가 요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먼저 이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가장 첫 번째 기작인 대기 대순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대기 대순환.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대기 대순환이라는 건 무엇이냐? 지구 전체 규모로 일어나는 대기의 평균적인 순환을 대기 대순환이라고 불러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냥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바람은 대기 대순환은 아니고요. 이제 지구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아주 지역적으로 아주 조금씩 부는 바람들, 이런 거는 지구 입장에서는 딱히 신경 쓰이지 않는 바람이에요. 무시해도 되는 거죠. 이 지구 입장에선 아주 큰 바람, 큼직한 규모의 바람을 이 지구 입장에서는 이제 좀 바람이라고 느낄 겁니다. 그런 거를 이제 대기 대순환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아마 통합과학 시간에 한 번은 배웠을 거예요. 적도랑 위도 30도, 위도 60도, 위도 90도가 있을 때 적도에서 시작해가지고 위도 30도에서 내려온 공기가 다시 적도로 돌아가는 순환, 그리고 위도 30도에서 60도로 올라간 공기가 공중으로 가가지고 다시 30도로 내려오는 순환, 그 다음에 위도 90도에서 내려온 공기가 위도 60도에서 올라가서 다시 극에서 내려오는 요 순환, 이것들을 아마 배우긴 했을 겁니다.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 해가지고 통합과학 시간에 이 정도까지는 아마 대기 대순환을 한 번쯤은 배워는 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하는 거고, 통합과학에 비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얘네들이 왜 나타나게 됐는지 그 과정까지 알아보는 게 이 지구과학 1의 대기 대순환이에요. 어쨌든 대기 대순환은 지구 전체 규모로 일어나는 대기의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고요. 얘가 생기는 원인이 있습니다. 대기 대순환의 원인은 위도에 따라 지표에 입사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제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는데, 태양은 어느 방향으로든 다 똑같이 태양빛을 이렇게 내뿜습니다. 근데 지구 입장에서 이 태양빛이 들어오는 걸 잘 보면 이 적도 부근에서는 태양빛이 이렇게 일자로 쭉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태양빛이 요 적도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렇게 세 갈래가 들어온다고 그려보겠습니다. 태양빛 세 갈래. 자, 태양빛 세 갈래가 요만큼의 면적에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고위도 입장에서 보면은 태양빛 세 갈래를 그려보겠습니다. 똑같이 한 갈래, 두 갈래, 세 갈래. 이거를 비슷한 그 간격으로 그려야 되는데 여기가 좀 좁은 것 같으니까 다시, 이거는 일자가 아니네. 다시 오케이, 한 갈래, 그 다음에 요만큼 간격 띄어서 두 갈래, 똑같이 요만큼 간격 띄어서 세 갈래, 이렇게 그리면 비슷하죠? 자, 그러면 고위도에서 똑같이 세 갈래의 이 태양빛을 받는 면적을 보면 요만큼입니다. 요만큼. 적도에서는 똑같이 태양빛 세 갈래가 들어오는 게 요만큼의 면적이었는데, 고위도에서는 그것보다는 더 넓은 곳에 이렇게 나눠서 태양빛 세 갈래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적도에서는 요 3만큼의 에너지를 요 1만큼의 면적에 받고 있으니까 뭐 얘가 받는 에너지는 1분의 3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고위도에서는 이 빛을 비스듬하게 맞다 보니 똑같이 세 갈래의 빛을 더 넓은 면적에 받아요. 뭐 3의 면적에 3만큼의 갈래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 3분의 3 해가지고 1만큼의 에너지를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적도는 3만큼의 에너지, 고위도는 1만큼의 에너지, 이런 식으로 어쨌든 태양빛이 들어오는데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적도에서는 일자로 받고 있고 고위도에서는 비스듬하게 받고 있다 해가지고 적도랑 고위도는 서로 에너지의 양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기 대순환이 불게 돼요. 어쨌든 원인은 요거고요. 이거를 풀어서 설명을 하면, 자, 일단 단위 면적당 어떤 특정 면적에 들어오는 태양복사 에너지의 양을 따졌을 때 적도가 고위도보다 훨씬 많이 들어오고요. 이 지구가 에너지를 받기만 하느냐, 그거는 또 아닙니다. 지구도 에너지를 내뱉어요. 내놓긴 하는데 온도가 높을수록 많이 내놓습니다. 그래서 적도가 내놓는 그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이 고위도보다는 많아요. 그러면 많이 받아서 많이 내뱉고 있네, 그러면은 받은 만큼 내뱉고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요거를 잘 따져보면은 적도는 에너지를 많이 받고 많이 내놓기는 하는데, 요거를 정확히 따지면, 수지를 따지면, 수지는 이제 수입과 지출을 얘기해요. 수입과 지출. 내가 얼만큼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고 얼만큼 지구 복사 에너지를 내놓는지 정확히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지면 결국에는 플러스예요. 플러스. 적도 입장에선 결국엔 에너지를 점점 축적하고 있다. 그리고 고위도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적게 받고 그 대신 지구 복사 에너지도 적게 내놓고 있기는 한데 결국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지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얘는 열을 뺏기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은 적도에는 에너지가 계속 쌓일 거고요. 그리고 고위도는 에너지가 계속 부족할 겁니다. 그러면은 아무런 이 열의 이동 없이 그 현상이 지속이 된다면 적도는 온도가 무한히 올라가 가지고 결국에는 다 뭐 녹아버리거나 다 타버리거나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저 고위도 극쪽을 봤을 때 에너지가 계속 뺏기다 보면은 무한히 추워져 가지고 아주 꽁꽁 얼어버려서 북극에 뭐 북극곰도 살 수 없게 되는 그런 강렬한 추위가 나타나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적도랑 고위도, 물론 당연히 온도 차이가 심하긴 하지만 아주 생명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환경이 막 파괴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요 대기 대순환 때문인 건데, 이 대기 대순환의 역할이 바로 이런 겁니다.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시킨다. 적도에 쌓여있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이동을 시켜주고 고위도에 부족한 에너지가 있는 애들을 적도로 내려보내서 적도에서 에너지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적도까지 내려보내진 않지만 어쨌든 저위도에 있는 그 남은 에너지를 고위도로 보내주고 고위도에 부족한 그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저위도로 내려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대기대순환은 세 가지 순환으로 나뉘죠.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아까 간단하게만 지금 설명이 나타나 있습니다. 헤들리 순환은 적도에서 시작해가지고 고위도로 이동하다가 위도 30도 지역에서 하강해가지고 다시 적도로 되돌아오는 순환이에요. 적도에서 시작해가지고 30도에서 다시 적도로 오는 이 순환이 헤들리 순환입니다. 헤들리 순환. 그래서 이 헤들리 순환에서 중요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지상에서 위도 30도에서 적도로 되돌아오는 이 바람이 무역풍이라는 거, 무역풍. 그래서 헤들리 순환의 지상에서는 무역풍이 불고 있구나. 위도 0에서 30도 사이에서 부는 동풍 계열의 바람이 무역풍이고요. 다음 페렐 순환은 요 위도 30도에서 시작해가지고 위도 60도로 와서 공중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위도 30도로 와서 내려오는
요 순환이 바로 페렐 순환이고요. 30도 지역에서 시작해가지고 60도에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온다. 그래서 이 페렐 순환의 지상에서 부는 바람을 보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편서풍이 있습니다. 편서풍. 근데 얘는 남에서 북으로 이동하는 건 아니고 약간 서에서 동으로 부는 서풍 계열의 바람이죠. 서풍 계열의 바람. 왜 얘가 남에서 북으로 가는데 서풍으로 바뀌는지는 이따가 좀 더 설명을 하고요. 자, 극순환. 얘는 극지방에서 시작해가지고 위도 60도까지 왔다가 다시 극으로 되돌아가는 순환입니다. 그래서 극지방 위도 60도 다시 극인데 뭐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어쨌든 극에서 60도 갔다가 극으로 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극순환의 지상에서 불고 있는 바람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려는 이 바람, 그게 바로 극동풍이고요. 극동풍은 똑같이 그 무역풍하고 똑같이 동풍 계열의 바람입니다. 얘도 왜 북에서 남으로 오는데 동풍이라고 부르느냐, 이거 좀 이따 설명을 할 거고요. 지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쓸 게 많아요. 적을 게 많으니까 뭐 새로운 종이 꺼내서 적으시든 아니면 학습지에 조그맣게 적을 수 있으면 잘 적어보도록 하시고, 각각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이 나타나게 되는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를 잠깐 끄고 칠판에 적겠습니다. 이걸 학습지에 다 타자로 넣으면 학습지가 너무 이제 장수가 많아질 것 같아서 칠판에 쓰는 식으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먼저 헤들리 순환 발생 과정. 먼저 적도 저압대부터 생깁니다. 영상에 잘 나오고 있는가? 잘 나오고 있네요. 여기까지 쓸 수 있겠지? 오케이. 대충 칠판 여기서 여기까지 영상에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 안에서 쓰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이 뭐냐면 적도 부근 대항복사 에너지, 이게 많이 도달하고 있어가지고 온도가 높아집니다. 가열이 돼요. 그러면 적도 부근에 있는 공기는 어떻게 되느냐? 열 팽창이 일어나가지고 밀도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밀도가 작아집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그렇게 되면 얘는 가벼워지고요. 그러면 상승기류가 발달하죠. 이렇게 발달한 상승기류로 인해서 저기압이 형성이 됩니다. 적도에는 이런 저기압대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적도에는 기압이 낮은 저기압이 많이 몰려있다. 적도 저압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생성된 저기압대를 적도 저압대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어떤 모습이냐면 지구가 있어요. 여기가 적도라고 했을 때 여기가 따뜻하게 데워져 가지고 상승기류가 이렇게 발생한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한 거예요. 적도 저압대가 형성된 과정. 자,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아열대 고압대가 나타납니다. 얘는 왜 나타나느냐? 아열대 고압대 형성. 자, 적도 저압대에서 상승한 공기 있죠? 얘는 무한히 상승할 수는 없어요. 최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성층권까지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성층권을 뚫고 갈 수는 없어요. 그 이유는 이제 성층권은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점점 높아지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공기가 올라가면
이제 기온이 낮아지는 현상이 있는데, 기온이 낮아진 상황에서 주변 공기가 따뜻한 곳으로 가면은 걔는 주변보다 무거운 공기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갈 수 없고 이제 가라앉게 되는, 저절로 걔가 무거운 공기가 돼서 가라앉게 되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로 올라가봤자 성층권이 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단열 변화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이제 지구과학 원 내용은 아니니까 어쨌든 성층권은 돌파할 수 없구나, 요 정도만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은 공기가 계속 위에 적도의 이 지상에서 공중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선 천장이 막혀 있는 거죠. 그러면 계속 올라가다 보면 충돌해 가지고 어떻게 이동하느냐, 남북으로 갈라져서 이동을 할 겁니다. 공기는 남북으로 갈라져서 일부는 북반구 고위도로, 일부는 남반구 고위도로 갈 텐데, 우리는 북반구에 살고 있으니까 이 남반구 쪽은 이제 안 볼 거고요. 북반구로 이동하는 요 공기를 볼 겁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갈라져서 북반구 고위도로 이동을 한다. 자, 이렇게 고위도로 이동을 하면, 남에서 북으로 이동을 하면 전향력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전향력의 영향을 받아서 동쪽으로 편향이 됩니다. 자, 이 전향력이라는 개념이 여러분들한테 생소할 수 있는데, 전향력은 뭐냐면 지구 자전에 의해 생기는 힘이에요. 잘 안 나오니까 검은색으로, 잘 나오는 검은색. 그리고 얘는 이제 북반구에서 물체의 진행 방향에 오른쪽으로 꺾이게 만드는 힘이 작용을 합니다. 너무 연하게 나와서 영상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어떻게든 보이긴 하네요. 자, 북반구에서 이 전향력은 물체가 진행을 할 때 진행 방향에 오른쪽으로 꺾이도록 만드는 힘입니다. 전향력도 G1에서 막 자세히 설명하기 좀 그렇고, 이 정도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여기 상층 위도 0도에서 30도로 올라가는 공중에서 지금 남에서 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얘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요 진행 방향에 오른쪽으로다가 이렇게 꺾이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꺾이게. 여기는 지금 지상에서의 바람이 아니고 우리 저 위에, 공중 위에 있는 바람이 남에서 북으로 가다가 점점 지구 전향력 때문에 오른쪽으로 꺾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무역풍 아닙니다. 무역풍은 지상에서 불고 있는 바람이고, 저 상층에서 부는 지금 바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동쪽으로 편향이 되고요. 그리고 이 공기는 편향됨과 동시에 어쨌든 남에서 북으로 고위도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도에서 시작한 공기 굉장히 뜨겁죠. 이 공기가 고위도로 올라가다 보면 적도에 있을 때보다는 공기가 식게 됩니다. 냉각돼요, 냉각. 그리고 냉각이 되게 되면 그 공기는 밀도가 좀 더 커지게 되죠. 점점 무거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에서 북으로 올라가는 이 공기는 점점 동쪽으로 편향되고 있고, 동시에 냉각돼 가지고 밀도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공기는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위도 30도 부근에 이렇게 냉각된 공기가 쌓이죠. 그리고 얘는 무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하강기류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강기류는 고기압이라는 걸 만들게 되죠. 고기압을 형성시킨다. 자, 위도 30도 부근에 공기가
쌓이게 돼요. 얘가 지금 저 공중에서 남에서 북으로 이동을 하는데 동쪽으로 편향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쭉쭉쭉쭉쭉 이렇게 동쪽으로 쭉쭉쭉쭉 꺾여서 이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위도 30도쯤 가게 되면은 이 공기가 동쪽으로 꺾여서 빙글빙글빙글 도는, 서에서 동으로 빙글빙글빙글 도는 공기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위도 30도 부근에서는 저 상층에 지구를 한 바퀴 삥삥 돌면서, 지구를 이렇게 둘레를 돌면서 도는 공기가 공중에 이제 분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남에서 북으로 공기가 계속 유입되고 있어요. 그러면 상층에 공기가 무한히 쌓일 수는 없겠죠. 지금 공기 30도에서는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고 30도를 빙글 도는 공기가 있는데 그 공기가 계속 추가되고 있어요. 그러면 상층에 공기가 꽉 차게 되면은 결국엔 어디론가는 분출이 돼야 될 겁니다. 그 어딘가가 어디냐면 바로 지상인 거죠. 그래서 위도 30도에 공기가 쌓이게 되면 이 공기는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 게 바로 이거죠. 적도에 있을 때보다 냉각돼 가지고 밀도가 커진 상태, 무거워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쌓인 거, 전향 때문에 편향돼서 쌓인 거 플러스 고위도로 올라오면서 밀도가 커진 거, 두 가지 영향 때문에 얘가 위도 30도에서 하강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열대 고압대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물이 증발이 더 잘 되고 강수가 적게 오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염분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죠. 어쨌든 공기가 이렇게 내려오게 된다. 종친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무역풍이라는 걸 이제 형성을 시키게 되는데, 무역풍은 아열대 고압대에서 자, 하강한 공기, 얘가 어디까지 하강을 할 수가 있느냐, 지상을 뚫고 저 땅을 뚫고 갈 수는 없어요. 지표에서 갈라지게 됩니다. 다시 적도로 이렇게 되돌아가고 있죠. 이 공기가 일부는 고위도로 올라갈 거고 일부는 적도 지방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서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그 중에서 요 위로 간 애는 페렐순환에 해당하는 애니까 지금은 안 볼 거고, 지금은 요 내려오는 공기를 보는 거예요. 적도 지방으로 내려오고 있다. 근데 그냥 내려오느냐? 아, 그건 아니고요. 전향력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전향력 영향 받아서 북에서 남쪽으로 내려올 때 오른쪽으로 꺾이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내려오고 싶은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꺾이게 만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 위도 30도에서 0도 사이의 지상에서는 이런 바람이 생깁니다. 이런 방향의 바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바람이죠? 바로 동에서 서로 흐르는 무역풍. 서쪽으로 편향돼서 이게 바로 무역풍이다. 그래서 위도 30도에서 0도 사이에서는 무역풍이 불고 있는 거예요. 잠시 에어컨 좀 틀고 올게요. 됐고, 여기까지가 헤들리 순환입니다. 헤들리 순환, 이렇게 위도 0, 그 적도에서 시작해가지고 위도 30도로 이동해서 다시 적도로 돌아오는 요 순환. 재밌죠? 여러분들 헤들리 순환에 대해서 통합과학 시간에 그냥 위도 0도에서 뭐 30도로 이동하는 그런 순환이고, 지상에 무역풍 분다, 이 정도만 알아두셨을 텐데, 얘가 왜 만들어지는지를 우리가 자세하게 지금 배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극순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페렐순환은 마지막에 보고 극순환 먼저 볼게요. 현재 시간이 24분. 빨리 할게요, 빨리. 자, 극순환. 극순환은 일단 극지방. 공기 냉각되고 있죠. 극지방은 추워서 공기가 냉각돼요. 그러면은 이 공기의 밀도는 점점 커지게 되겠죠. 열 수축이 일어나니까. 그러면 밀도가 커졌다라는 거는 공기가 무거워졌다는 뜻이고,
공기가 하강해가지고 지표를 뚫지는 못하고 이렇게 북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공기가 지표면에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지표면 따라 저위도로 이동을 한다. 근데 이때 그냥 이동하는 건 아니고 전향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북에서 남쪽으로 일직선으로 내려오진 못하고 서쪽으로 편향되는 현상이 나타나죠. 전향력 영향으로 서쪽으로 하면 으로으로 두 번이니까 서쪽 편향이라고 쓸게요. 서쪽 편향에서 만들어진 게 바로 극동풍인 겁니다. 여기까지가 극순환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차가워진 공기 무거워져서 하강합니다. 그래서 땅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죠. 바로 이 공기가, 여기가 위도 60도 부근인데 이렇게 내려오는 공기가, 북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공기가 그냥 내려오지 못하고 전향력 때문에 이동 방향의 오른쪽으로 이렇게 꺾여서 지상에서는 이런 바람이 불고 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극동풍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페렐 순환을 볼게요. 먼저 페렐 순환은 지금 헤들리 순환의 시작은 뜨거운 공기였어요. 그래서 상승했기 때문에 헤들리 순환이라는 게 만들어졌었죠. 그리고 극순환의 시작은 공기의 냉각입니다. 공기가 냉각돼서 무거워진 공기가 하강하면서 나타나게 된 게 극순환이죠. 근데 페렐 순환은 어떤 순환이냐면 뜨거워지거나 차가워서 나타나는 순환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아열대 고압대에서 내려온 공기가 지표면 따라서 지금 남쪽으로 이동한 것도 있지만 북쪽으로 이동한 공기가 있습니다. 그 공기는 가다 보면 뭐랑 만나느냐, 여기 극고압대에서 내려온 공기가 지표면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요 위도 60도 부근에서 아열대 고압대에서 올라온 애랑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요 공기가 서로 충돌하면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렇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게 바로 페렐 순환이에요. 페렐 순환은 열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고 두 공기가 만나서 역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생성되는 게 바로 이 페렐 순환이다. 어쨌든 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면, 먼저 편서풍 형성을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아열대 고압대에서 하강한 공기는 위도 60도에서 하강한 공기, 헤들리 순환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강한 공기는 일부는 남쪽으로도 이동을 하지만 일부는 이제 지표면 따라서 고위도로 이동을 하죠. 근데 얘도 그냥 이동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전향력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전향력으로 동쪽 편향. 수업시간 3분 전입니다. 그래서 편서풍이 나타난다. 자, 남에서 북으로 올라가는 이 공기가 그냥 일자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향력 때문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꺾여서 이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위도 30에서 60도 사이에서는 이렇게 부는 바람이 생기고, 이거는 바로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편서풍인 거죠. 편서풍. 그래서 사실 엄밀히 따지면 무역풍, 동에서 서로 일자로 흐르는 건 아니고 북동에서 남서로 흐르는 바람이 무역풍인 겁니다. 편서풍도 서에서 동으로 일자로 흐르는 건 아니고 남서에서 북동으로 흐르는 이런 대각선으로 흐르는 흐름인 거죠. 근데 결국엔 서풍 계열이니까 서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무역풍도 동풍 계열이기 때문에 동풍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극동풍도 무역풍으로 마찬가지로 약간 대각선이지만 어쨌든 동풍 계열이어서 동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편서풍까지 봤고, 그 다음 한대 전선대 형성을 볼게요. 자, 아열대 고압대에서 올라오는, 고위도로 올라오는 요 공기,
요 공기가 이제 극에서 저위도로 내려오는 공기랑 만나요. 충돌을 합니다. 근데 요 공기는 지금 어떤 특징이 있냐면 두 공기는 온도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두 공기는 어떻게든 이제 공기가 공기랑 만나서 충돌이 일어났으면 지금 밑에는 땅으로 막혀 있죠.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위로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위로 올라가는 게 충돌 때문도 있지만 두 공기의 온도 차이가 큰 것도 있어요. 지금 극에서 내려오는 공기는 차가운 공기고 위도 30도에서 올라가는 공기는 비교적 따뜻한 공기입니다. 차가운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은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이 있는데 전선이라고 알고 있죠. 전선은 서로 다른 두 기단이 만나서 생기는 선을 전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뭐 한랭전선, 온란전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주로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현상들이 있었죠. 여기서도 똑같아요. 온도 차이가 큰 공기가 만나니까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 위로 올라가면서 상승 기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기압이 형성됩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전선 형성이랑 비슷한 거죠. 따뜻한 공기랑 차가운 공기가 만나서 서로 다른 두 공기가 만나서 생기는 전선이 만들어진다 해서 요 유도 60도 부근은 그래도 지구 전체로 봤을 때 비교적 추운 곳이에요. 그래서 한대 지방에 생긴 전선대가 있다. 요 유도 60도를 다 빙글 돌 정도로 전선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공기랑 차가운 공기가 만나서. 그래서 여기는 한대 전선대라고 부르고요. 여기가 바로 페렐 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승한 공기 똑같이 성층권을 돌파하지 못하고 양쪽으로 갈라져요. 그러면 모든 순환이 완성이 되죠. 여기서 페렐 순환, 여기서 이제 극순환 이렇게 다 만들어진 겁니다. 어쨌든 대기 대순환이 만들어진 과정 제가 설명을 했고요. 뭐 이해하는 거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재밌게 들었을 것 같고 다시 PPT를 보겠습니다. 여긴 지울게요. 켜지고 있습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수업이 갑자기 오랜만에 이제 방학 끝나고 개학한 다음에 이제 오랜만에 듣는 수업이라 잘 적응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또 열심히 들어야 다시 공부하는 몸으로 돌아오고 그럴 수 있으니까 파이팅 하자고요.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을 얘기를 했습니다. 넘어가서 직접 순환과 간접 순환. 우리가 배운 세 가지 순환, 헤들리, 극, 페렐 요 세 개는 직접 순환과 간접 순환으로 나뉘어요. 일단 직접 순환이 뭐냐면 열로 인해서 생긴 순환이 직접 순환이고요. 간접 순환은 뭐냐면 간접적으로 생긴 겁니다. 역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열로 인해서 근본적인 그 열이라는 힘으로 인해서 생긴 열이라는 그 힘? 어쨌든 에너지로 인해서 생긴 순환이 아니라 어떤 두 순환이 만나서 결국에는 물리적으로 두 순환의 어떤 한 지점에서 충돌이 일어나서 간접적으로 만들어진 그 순환이 간접순환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벌써 눈치챈 분도 계시겠지만 헤들리 순환이랑 극순환은 뜨겁고 차갑기 때문에 나타난 시작이 결국에 데워져서, 데펴져서 아니면 냉각돼서 나타난 열적 현상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직접 순환이고요. 헤들리 순환이랑 극순환은 직접 순환.
근데 이제 페렐 순환 같은 경우에는 이 헤들리 순환이랑 극순환 사이에서 열적으로 생긴 게 아니고 두 개가 물리적으로, 역학적으로 만들어진 애기 때문에 얘는 간접 순환입니다. 페렐 순환은 간접 순환이다. 아시겠죠? 직접 순환은 헤들리랑 극이 해당되고 간접 순환에는 페렐이 해당이 된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볼게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라고. 과학적 사고가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내장되어 있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질문하면서 대답을 들어보고 싶긴 한데, 자,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면은 아까 그 대기대순환에서 전향력이 빠져버리는 거죠. 전향력이 빠져요. 그랬을 때 대기대순환은 어떤 모양이 되겠는가? 자, 일단 다른 건 다 똑같습니다. 태양으로부터 열 받아요. 적도는 열 많이 받을 거고 고위도는 그거에 비해서는 열을 적게 받겠죠. 그렇게 되면 적도는 뜨거워지고 고위도는 비교적 차가워집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뭘까요? 아시겠지만 열대류 현상이 나타납니다. 뜨거워진 공기 가볍기 때문에 상승할 거고 차가워진 공기 무거우니까 내려올 겁니다. 여기가 적도고 여기가 고위도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 공기는 지표를 뚫지 못하고 저위도로 내려올 거고요. 이 공기는 성층권을 돌파하지 못하고 고위도로 올라갈 겁니다. 근데 얘가 남에서 북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일자로 내려오니까 막힘없이 그냥 내려올 수 있죠. 꺾여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지상에서 북풍이 불 거예요. 북풍.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북풍이 불 겁니다. 남반구 입장은 어떨 거냐? 이렇게 올라간 공기가 극쪽으로 갈 거고 극에서는 하강한 공기가 이렇게 적도 쪽으로 오겠죠? 그럼 남쪽 입장에서는 이 남극에서 불어오는 공기, 지상에서 남풍이 불 거예요. 남풍. 자,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위도 30도, 60도, 90도 요 사이에서 무역풍이랑 편서풍이랑 극동풍이 이렇게 나눠져서 불고 있는 거고요. 지구가 자전을 하지 않는다면 그저 일자로 북풍이 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게 딱 머릿속에서 이 질문을 본 순간 이 그림이 되게 어렴풋이라도 생각난 사람은 굉장히 이제 과학적 사고력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은 이제 공부 좀만 해도 과학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런 사고력. 그리고 뭐 이게 딱 봤을 때 그렇구나 라고 이해가 된다면 그분도 이제 과학적 사고력이 있는 분이고,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자신 몸속에 있는 그 과학적 사고력을 자극시켜 가지고 탁 성장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해수의 표층순환, 대기 대순환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물의 움직임, 공기 때문에 나타나는 물, 공기랑 물의 상호작용, 요거를 이어서 좀 볼게요.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